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시모의 TJ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고 생각되는 물적 분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조차도 이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한국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예 이 물적 분할 때문에. 지인들한테도 한국 주식 장기 투자 답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적 분할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분할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후자 물적 분할이죠.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전까지만 해도 인적 분할밖에 없었거든요, 상법상에. 근데 IMF 때 부실사업부 정리하고 기업들 구조조정하는 과정 때 필요에 의해서 이 물적 분할이 상법에 추가가 돼요. 이게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상법에 남아있는 건데,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사업부를 분할해서 새로 회사를 만들 때 기존 주주들한테 지분을 나눠준다, 그러면 인적 분할. 기존 주주들한테 지분을 나눠주지 않는다, 그러면 물적 분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회사들이 멀쩡한 사업부를 쪼개서 밖에다 회사를 새로 만드느냐, 그게 다 첫 번째로 이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데, 은행 예를 들어보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은행 내 카드 사업부가 다 있었거든요. 은행 업무가 주다 보니까 매년 연초에 신년사 발표하거나 한 해 계획 발표할 때도 카드사 내용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드 사업만 따로 떼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요. 우리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처럼. 그리고 이 카드 사업의 전문성을 키워서 지금 보시면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을 정도로 카드 산업이 활성화됐잖아요. 이런 거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런 목적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상장시키면 또 증시에서 돈을 끌어모을 수 있고, 자본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또 돈을 끌어모을 수 있으니까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 사례가 있었는데, 인적 분할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이 LG화학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001년도에 있었던. 이 2001년도에 LG화학이 세 개로 국회사로 쪼개지는데, 새로운 LG화학,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LGCI, 요렇게 세 개로. 그래서 구 LG화학의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새로운 LG화학의 주식 66주,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16주, 그 다음에 LGCI 주식 18주, 요렇게 배정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LG화학하고 LG생활건강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거의 2000년도 후반에 거의 주식이 다 10배씩 올랐으니까. 그 당시에 인적 분할 전에 LG화학 가지고 계셨다가 인적 분할했을 때 LG생활건강이나 이렇게 주식을 배정받은 투자자들은 완전히 그때 대박이 났었거든요. 하지만 주주들이 대박나는 인적 분할과 달리 물적 분할은 기존 회사가 분할되어 새로 설립돼도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기존 회사가 100% 가져간다. 벌써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주주들은 그냥 멀뚱멀뚱 이거를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2020년도였나요? 2019년도였나요? 그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분사했을 때 정말 그때 시끄러웠었잖아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투자자들 소원 넣기도 하고 소액주주 연대에서 소송하겠다고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말도 안 돼요. 다시 생각해도. 당시 LG화학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는 그 2차전지 배터리 사업 부분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만 쏙 빼가지고 따로 상장시켜버리고 기존 주주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쪼개기 상장의 대명사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뱅크, 카카오페이 수도 없이 분사해서 계열사가 전에 보니까 60개, 70개 되는 것 같은데, 메신저 하나로 시작해서.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네요. 혹시라도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진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적 분할은 일단 영어로 스핀오프입니다. 스핀오프. 이쪽 밑에 보시면 이 주식회사 시무란 회사가 총 사업부가 4개 있고 각각의 사업분의 가치는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CMO의 가치는 4,000원인 거죠. 이때 투자자 TJ가 나타나서 주식회사 CMO에 400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TJ는 주식회사 CMO의 지분 10%를 보유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식회사 CMO는 자기 회사의 지분 90%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때 주식회사 CMO가 사업부 D를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CMO에는 사업부가 3개가 남겠죠? 회사의 가치는 3,000원이고 새로운 회사 CMO D는 회사 가치가 1,000원이 되겠죠. 인적 분할의 경우 그 투자자가 새로운 회사의 지분도 그대로 배당받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TJ라는 사람의 지분의 CMO가 10%였으니까 이 주식회사 CMO의 지분도 10% 받는 거고 주식회사 CMO의 D의 지분도 10%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TJ가 가지고 있는 지분 10%의 가치는 여기 3,000 곱하기 10% 하면 300이죠. 1,000 곱하기 10% 하면 100원이죠. 결국 400원으로 그 전과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게 인적 분할이에요. 반면에 물적 분할은 영어로 스플릿 오프라고 하고요. 이 아까 회사 분사하고 이 과정은 똑같다고 가정을 일단 할게요. 물적 분할해서 새로 생긴 회사에 대해서 기존 투자자들은 전혀 지분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결국 이 TJ라는 사람은 새로 생긴 CMO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 TJ의 지분 가치는 결국 3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400원 투자했는데 회사를 분사하고 나니까 지분 가치가 300원밖에 안 된다. 반면에 이 주식회사 CMO는 원래 새로운 CMO의 회사 가치가 3,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CMO의 지분 가치가 90%라 그랬으니까 3,000 곱하기 0.9 하면 2,700이죠. 여기 2,700. 그 다음에 새로 생긴 CMO D 이거는 100%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회사가. 그럼 2,700원에다가 1,000원을 더하면 주식회사 CMO의 지분 90%라는 거는 가치로 따지면 3,7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원만큼 이득인 거잖아요. 결국 기존 투자자 TJ의 지분 가치가 100원만큼 줄고 그 100원만큼을 이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물적 분할이 얼만큼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이게 여실히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지분 가치도 줄고 CMO D라는 사업부를 보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투자 요인을 잃어버린 거죠. 이러니 누가 우리나라 회사에 장기 투자하고 싶겠어요? 장기 투자한다고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사업부 하나 떼내서 분사시키겠다. 근데 그것도 물적 분할한다. 앉은 자리에서 코 베이는 건데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할 거잖아요. 내국인인 저도 우리나라에 장기 투자 안 하는데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 해가지고 코스피 띄우려고 애를 쓰는데 기업들 하는 거 보면 지금 이 기사들이 최근 한 달간 나왔던 물적 분할 관련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주성에서 반도체 사업부 따로 떼서 물적 분할하겠다. 그 다음에 롯데알미늄도 2차전지 패키징 사업 부분 또 떼가지고 물적 분할하겠다. 녹십자 웰빙에서도 건기식 자회사 물적 분할하겠다. 이 웰빙이면 이 건강기능식품도 결국 웰빙인데 건기식을 또 떼서 출범하겠다고? 그냥 화날라 그래요. 화날라고. 하나 모멘텀도 물적 분할하고 태양광은 솔루션에 양도를 하고 해상풍력 플랜트 사업은 하나오션이 또 4,025억 원에 인수를 하겠대요. 주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니 답답합니다. 이러니 또 주주들이 반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당근책으로 제시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자회사 비상장 약속하겠다. 주식으로 돈 끌어모으는 행위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럼 회사채 발행해서 끌어모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또 기존 사업 부분 업그레이드 하겠다. 기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아니 성장사면 당연히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뻔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기존 주주들에게 배당 들리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주주들 중에서는 새로운 사업 부분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당 보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배당을 보고 투자했으면 금융주 투자지 누가 그냥 제조사 같은 데 투자하겠어요? 뻔한 얘기. 5년간 자회사 상장 없을 것. 그럼 5년 뒤에는 자회사 상장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익 내면 전부 다 배당 안 하고 유보금으로 모으고 있다가 상장해서 주식시장에서 돈 왕창 끌어당기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제가 시니컬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 이게 이 사업부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의 지분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매수하라는 건데 기준 가격을 얼마로 정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될 거잖아요. 회사가 사업부 분할 전에 주가를 아래로 계속 누르고 있으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주는 건데 기존 주주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냥 모르겠어요. 이런 불필요한 조건을 달지 말고 그냥 물적 분할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주주들도 싫어하고 투자자들 다 떠나고 많이 오지도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그건 우리나라 증시 디스카운트 되는데 그냥 오늘부터 우리 물적 분할 하지 맙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물적 분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도 감정이 좀 격해져가지고 너무 감정이입을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물적 분할에 대해서 알아봤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